90년대 온 국민이 아침을 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방송 진행자라는 직업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수백만 명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직업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생방송 현장에서 시청률 30%를 넘나드는 최고의 아침 방송을 이끌어가던 한 여성이 있었죠. 하지만 연이은 방송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그녀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20년간 숨어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여성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여성이 겪어야 했던 처절한 현실과 그 속에서 찾아낸 희망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2살 김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동네에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는 분인가 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옷차림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한겨울인데도 얇은 블라우스에 정장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 누구야 매일 나타나네.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마주친 그 여자의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너무나 절실했어요. 마치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여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복장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은 그 여자가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여자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뭘 찾고 계신가요? 그러자 그 여자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것 같던데요. 네, 그냥 습관이 되어서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집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어머, 이분 혹시 옛날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분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분명히 봤어. 90년대에 아침 방송 진행하던 분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이현숙인가?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90년대 최고의 아침 방송 진행자였던 이현숙. 한때는 온 국민이 사랑했던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정말 이현숙 씨였구나.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방송은 안 하시나요? 이현숙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방송은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왜 그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 왜 그렇게 간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요. 분명 그분에게는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숙 씨는 왜 갑자기 사라졌던 걸까요? 저는 더 궁금해져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년이나 이 동네에 살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왜 숨어 지내셨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현숙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중반 그분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수백만 명이 그분의 방송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시청률도 30%를 넘나들었고 광고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방송 중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요.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봐요. 준비 없이 방송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느 날은 교통정보를 잘못 전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고, 또 어느 날은 날씨 정보를 틀려서 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았어요. 처음에는 사과로 넘어갔지만 실수가 계속 반복되자 시청자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매일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방송국 게시판에는 저를 욕하는 글들로 가득했죠. 결국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방송국에서는 그분을 해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죠.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다른 방송국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고당한 후 이현숙 씨는 완전히 세상과 등을 져버렸습니다. 처음엔 다른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왔고, 그때부터 숨어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낮에는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누군가 알아볼까봐 무서웠거든요. 밤에만 슬그머니 나가서 생필품을 사고, 낮에는 집에만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생활이 20년간 계속됐던 겁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거든요. 꿈에서도 시청자들이 자신을 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해요.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웠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그렇게 바보같이 실수를 했을까 하며 자책만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이현숙 씨의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매일 딸을 찾는다고 해요.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은 언제 집에 오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현숙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왜 이렇게 숨어 지내고 있는지 설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이현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첫날은 집 앞 몇 걸음도 못 나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요.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20년간 숨어 지낸 사람에게는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용기를 냈어요. 둘째 날에는 집 앞 골목까지 나갔어요. 셋째 날에는 큰 길까지요. 하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서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그렇게 점점 멀리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거든요. 아직도 누군가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현숙 씨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현숙 씨 아니세요? 이현숙 씨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길에서 누군가에게 정체를 들킨 거였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현숙 씨 맞아요. 목소리까지 똑같아요. 그 할머니는 이현숙 씨를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현숙 씨 아니에요. 옛날에 방송 진짜 잘하셨는데. 이현숙 씨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들켜버린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방송국이 너무 심했어요.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몰아세우다니. 이현숙 씨는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20년간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현숙 씨 방송이 그리워요. 정말 따뜻하게 진행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이현숙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진행자들은 너무 딱딱해요. 이현숙 씨는 정말 친근하게 해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현숙 씨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됐어요. 실수야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혼자 고생하셨어요? 그 순간 이현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제게는 큰 힘이 되어요. 할머니는 이현숙 씨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숨지 마세요.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날 이후로 이현숙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렵지 않아졌어요. 가끔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이현숙 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전만큼 움츠러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얼굴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웃으세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하시거든요. 할머니와의 만남은 이현숙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용기를 조금씩 회복한 이현숙 씨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떨렸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20년 만이었거든요. 복지관 담당자는 이현숙 씨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첫날, 이현숙 씨는 어르신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머, 목소리가 참 좋네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현숙 씨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구나. 하지만 복지관의 어르신들은 이현숙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현숙 씨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제 고민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달았어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그냥 실수 하나 때문에 20년을 숨어 지냈는데 이분들은 훨씬 큰 시련도 이겨내셨더라고요. 한 어르신은 이현숙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라. 인생은 길어.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현숙 씨는 자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은 이현숙 씨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방송을 할 때는 시청률과 광고비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이현숙 씨를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머, 이분 혹시 옛날에 방송하신 분 아니에요? 이현숙 씨는 순간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현숙입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때 방송 정말 잘 보았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맞아. 아침마다 봤지. 목소리가 참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왜 안 나왔어요? 이현숙 씨는 어르신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많이 찾았는데. 이현숙 씨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실수로 인한 해고, 그리고 20년간의 은둔 생활까지요. 방송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화를 내셨고, 결국 방송을 그만두게 되었죠. 어르신들은 이현숙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지냈구나. 실수야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이나 혼자 고생했네요. 다른 어르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실수 자체가 아니라. 어르신들은 이현숙 씨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인생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날 이현숙 씨는 마침내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20년간 혼자 짊어진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관 봉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현숙 씨의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현숙 씨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가 있었어요. 현수가, 내가 왔구나.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요즘 방송 잘 되고 있니? 이현숙 씨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20년간 숨어 지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최고야.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이현숙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숙아, 이제 그만 숨지 마라. 이현숙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숨어 지내는지도 말이야. 어머니, 그걸 어떻게?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내가 20년간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넌 충분히 벌 받고 살았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현숙 씨는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못된 딸이에요. 20년간 제대로 된 딸 노릇도 못했어요. 아니야, 넌 좋은 딸이야. 너무 착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을 뿐이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현숙 씨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용기였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이현숙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방송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큰 방송국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는 다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이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예전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첫 방송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정보, 생활 팁,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들을 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숙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들려주는 자기소개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진심이 느껴진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편하네요. 오랜만에 들으니 반가워요. 어디 계셨어요? 많이 그리웠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현숙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요.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특별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20년 전 자신에게 항해 전화를 걸었던 시청자로부터였습니다. 이현숙 씨, 20년 전에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건데 너무 몰아세웠네요. 지금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현숙 씨는 완전히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숙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당당하게 집을 나섭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피하지 않아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죠. 안녕하세요, 이현숙 씨.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거든요.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지관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현숙 씨가 방송에 복귀한 걸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줬다니까 뿌듯하네. 이제 진짜 당당하게 사는구나. 방송국에서도 이현숙 씨의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아서 시간대를 늘려주었어요. 처음엔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1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시청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현숙 씨 자신이 가장 행복해요. 20년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힘이 납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현숙 씨는 방송을 위해 집을 나섭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당당한 모습으로요. 20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이현숙 씨. 이제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현숙 씨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